자, 서정욱 변호사. 아니, 김무성이 총선 출마한다. 와, 이게 아프네. 제가 그 앞에 3부에서 정동영이 출마 비판했잖아. 정동영이. 그러니까. 그하고 거의 똑같은 케이스예요. 정동영이가 출마하겠다는 거나 미치겠네. 김무성이가 이게 부산 영도에 놓겠다. 그거 원래 자기 지역구잖아. 제가 이제 이틀 전에 YTN 가가 방송하러 가니까 제 끝나고 김무성이가 방송하니까 대기실에서 김무성이가 제가 만났어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이틀 전에? 10분, 5분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 뭐라 그랬어? 서로 대화가 오갔어? 대화가 와갔죠. 뭐라고? 그런데 명함을 보니까 저도 없고 자기도 안 주더라고. 서로 그냥 아는 거니까 대화만 했죠. 뭐라고? 그럼 제가 그랬죠. 제가 우리 공화당이 법률 고문했습니다. 탄핵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랬더니 막 자기가 좋은 일을 막 욕하더라고. 그놈도 반대 탄핵이 안 했다고 막 좋은 일을 욕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좀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김문성하고 저하고. 뭐 그다음 방송 들어갔으니까. 서로 명함도 안 주고받고 탄핵 가지고 토론하다가 그냥 왔는데. 험악했구나. 예. 와, 김무성이 이런 사람에게 출마한다. 이 영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김영호라고 있잖아요. 옛날 공천 말아본 사람. 그래. 형호. 형호야. 영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형호. 저 국회의장 했던. 김영호 자기 비서가 황보성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사람 공천주자 황보성이. 근데 황보성이가 이제 뭐 불륜 문제부터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탈당하고 이제 불출마했잖아요. 근데 녹취록가 다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불륜. 바람핀 남자 있잖아요. 뭐 서로 말은 엇갈리지만 남편하고. 그 남편한테 자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황보성이 안 넣는 건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내려가 있어요. 저는 뭐 제일 좋은 분이 해수부 장관이었던 조성환. 승리할 때 우리 해수부 장관 조성환. 좀 제가 발음이 안 좋아. 그런 거 박사님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요. 조성환. 그러니까 그래. 또 이제 우리 옛날 서희건설에 그 사위하던 검사하던 국무총리실에 있던 비서실장 하던 박성근. 이거는 성이에요. 아까 조성환은 밑으로 성이고 이거는 어머니 할 때 이룰 성자. 박성근 발음 한번 해보시죠. 박성근. 이런 분들이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김무성이가 갈라한다니까. 무대가. 자기 지역구였지. 옛날에 지역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무성이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모르고 김무성을 평토 부회장시키려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김무성의 사불가론 계속 안 된다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방송 봤는지 내정 바꿔버렸어요. 그 딴 사람이 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 그게 제 공이 커요. 제 김무성이 사불가론 윤 대통령이 제 방송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더 늘렸어요. 5불가론. 이제 4불가론은 안 되겠다. 이제 5불가론으로 하나 더 추가요. 김무성 하나는 옛날 거 하나 빼고 하나 2개 더 추가해서 5불가론으로. 김무성이가 절대 커버시키는 거. 제가 5가지 적어왔어요. 네, 뭡니까? 김무성이가 안 되는 이유. 자, 첫째. 옛날에 박지원이 있잖아요. 박지원이와 더불어가지고 사기 탄핵의 주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이나 만났죠. 근데 이런 탄핵 주범을 공천 주면 박 대통령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유승민, 김무성, 그때 박지원이하고 무대가 짠 거예요. 자기들이 박근혜를 탄핵하자. 뒤에서 칼 꽂은 놈입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자기가 친박인데. 이런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평생 속죄하고 살아야 돼, 지가. 박근혜 대통령, 노래다가 자빠이 탄핵한 거, 이거는 평생 씻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부 사기 가짜뉴스입니다. 다 밝혀졌잖아. 제가 김건희 여사 또 전부 가짜뉴스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만년 사냥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당했죠. 어떻게 보면 더 가짜 뉴스가 많았지. 그럼요. 그렇죠. 아주 그게 놀아놓은 놈이 무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박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윤 대통령하고 3번이나 만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놈 공천주가 되겠습니까? 첫째 이유. 말 되죠? 불가로 말 되네. 이거는 옛날 사불가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또 옛날에 이놈이 옥새 들고 나르샤. 그때 막 기억나잖아. 2016년인지 뭐 도장은 자기 말로는 도장은 사무실에 당대표실에 두고 왔대. 그래도 지금 날라버리니까 도장 가져간 줄 알고 막 찾아가지 근거문을 못 내니까 옥새를 막
들고 나르나 금고속에 놓고 나르나 나는 거 아니야. 네가 도장 안 찍으니까 야 놓고 나르나 들고 나르나 나는 거 맞지 마. 영도 다리로 그때 막 그때 그때 막 원유철을 쫓아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잖아. 그때 공천 망치버렸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공천합니까? 옥새 나르셔. 옥새 들고 나르셨냐, 옥새 두고 나르셨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야. 날는 게 중요한, 날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 영도로 도망가 버린 도장 안 찍고, 그 차들 쫓아가고 원유철.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옛날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제가 대선에 공이 없다고 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부의장 시키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데 빼더라도. 빼고. 그 다음에 오불가를 두 개 했잖아요. 셋째. 은퇴받은 을 번복할 명분이 없어요. 자기가 정치 은퇴한다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지. 그러게 번복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우리 보수 우파가 집권해 있는데. 뭐. 그때 무대가요. 이놈이 작년 6월 있잖아요. 작년 6월. 그때 뭘 했냐면 국회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총선 전에 복귀할 생각이 있느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맞아요. 또 그랬어요. 나는 공천을 못 받아 떠난 게 아니라 스스로 불출마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공천을 못 받아 떠난 게 아니고 스스로 불출마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했더라고. 내가 70살 넘어서 펴달라고 하는 게 옳지 못합니다. 자기가 51년생이에요. 72살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그때 뭐라 했냐면 나는 전혀 복귀할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나는 공천 못 받아 떠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불출마를 했다. 그 다음에 70 넘어가 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무대. 근데 왜 갑자기 말을 바꿔? 너 작년 6월에 했는데 벌써 치매야?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불출마하고 이제 은퇴한다고. 근데 갑자기 복귀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때하고 뭐가 상황이 바뀌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자기가 계속 은퇴했거든요. 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이유. 바로 이제 그 영남, 중진, 용태하고 그 다음에 세대 교체에 반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영남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용태시킨다. 그 다음에 젊은 세대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대로 올라가면 이게 뭡니까 이게 영남 중진이 영남에서 뭐 5선 6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게 가면 이게 완전히 옛날로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세대 교체 바람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공천 물갈이도 안 맞잖아요. 영남 중진 용태로도 안 맞잖아요. 우리 공천의 기조하고 안 맞잖아요. 이거는 100% 컷업시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되잖아요. 원칙 흔들리니까.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무대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라고 있어요. 그때 강서구청장 김태우하고 동명인이죠. 이 수산업자 소개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봐가 재판받는 내 친한 동생 음성섭이부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 몇십억 손해봤을걸? 그 형님 저거 형이 86억 4천만 원 사기 나겠대요. 그러니까. 근데 지도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저 형이 어떻게 86억이 있겠어요. 그거 원래 저 집안이 돈 많은 집안이니까 있겠지. 무대돈이라는 말도 많아요. 뭐 이거 조사해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박영수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 여러 명이 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어린 수산업자 그 오징어 잡아가 배에서 냉동한다는 거 이거 수산업자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가지고 무대가 김무세가 소개가 피해보고 지금 방송도 못하고 재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정도면 반성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와 수산업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별 못하는 판단력 가지고 국회난다? 당대표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놀아놨으니까 소개시켜 줬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로비 받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가짜업자가 접대나 이게 로비를 얼마나 했냐고 그때 박영수한테도 많이 했잖아요. 포르쉐도 다 기억나죠? 그 박영수가 그 포르쉐도 뭐 부인이 아니고 뭐 애인이 내년에 타서 말 못하는데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부인이 떳떳하게 차 사주지. 맞잖아요. 그렇지. 지금 구속돼 있잖아 박영수는. 이렇게 수산업자한테 여러 명 피해주고 이 정도 분별력도 없는 이런 사람이 또 나온다. 72살이 이 무대 공천 주면요 끝나버립니다. 선거. 그럼 부산부터 디비집니다. 뭐 윤석열 안 주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가 다 사라지고 근데 이제 무대 입장에서는 본인도 뭐
할 말이 있고 억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성 대장 무대답게 좀 행동을 해야 돼. 이제는 자기가 그 한때 뭐 나르샤 할고 뭐 그때 자기 사정도 있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보수파가 그때 패족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책임이 무성 대장한테 있는 게 그게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억울하든 어쨌든 간에 뭐 억울한 점보다는 지가 한 일이 더 크니까 잘못된 일이 그러면 뒤에서 돈도 많으니까 뒤에서 좀 진짜 형처럼 대장처럼 그 고생하는 정치 후배들 밥이나 사주고 정치 발언 줄이고 좋은 일 그 알고 한번 대통령 떨어진 다음에 그 정치계에 나오지도 않고 뒤에서 좋은 일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장답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자꾸 졸장부가 돼요. 무쫄이 돼. 무대에서 무쫄이 된다고 쩔장부가 돼요. 좀 등치답게. 그리고 성격은 좀 이 매력 있는 성격이 있어. 나도 뭐 한동안 친해서 내가 잘 술도 같이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 멋진 성격대로 좀 뒤에서 멋있게 남은 인생 앞으로 한 30-40년 더 사실 텐데 대장이 30-40년 살면 100년 살인데 72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0-40년 더 아유 빨리 이게 김무성 빨리 이게 무대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무대에서 내려와라. 무대에서 내려와라. 이제 본인의 역할이 끝났으면 그래. 야 이미 연극은 끝났고 막을 내렸는데 무대에 그 논다이 말이 되느냐. 빨리 내려와라.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무대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무대로 가야지 무쫄이나 쫄짱으로 좀 가지 마세요.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